여자 옷가지들을 내던지는 이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가란 말이야!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찾아와서는 사람 속을 뒤집냐? 아버지, 우리 속을 뒤집는 사람 누군데요? 가서 다시 오지 마! 아버지! 결국 아버지에게 내쫓기는 아들들. 이들 삼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지 경수 씨 집 앞으로 미녀를 불러들인 두 형제. 대체 무슨 속셈이죠? 확실히 자신 있는 거죠? 오빠, 걱정 말라니까. 강철 씨가 그녀에게 뭔가를 건넵니다. 여기 사진이요. 아니 이건 아버지 경수 씨 사진 아닙니까? 이런 부탁하는 집구석은 또 처음 봤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늘씬한 미녀까지 동원한 두 아들. 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런데 잠시 후 아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급한 얼굴로 뛰어나오는 여인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 야, 니들 나한테 다시 연락하면 죽을 줄 알아? 아, 재수없어. 만만치 않은 상대인 아버지와 집요한 아들들. 이들 삼부자의 파란만장한 사건이 지금 펼쳐집니다. 생일을 맞은 경수 씨를 위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싹싹한 며느리 재은 씨는 벌써부터 싱글벙글입니다. 아버님 좋아하는 갈비. 아니 애들이 괜찮다는데. 아유, 아버님. 그래도 저희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버님 생신인데 제 손으로 직접 꼭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아버지. 이럴 때 시아버지 대접받는 거죠. 대신 제가 장인어른 인맥으로 승진한 거 아시죠? 다음번엔 아버지가 한턱 쏘세요. 이토록 살가운 아들 며느리지만 어째 경수 씨 얼굴은 편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 너 오시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오셨다. 작은 아들 신철 씨, 초대한 손님이라도 있습니까? 들어와요. 헬기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엄마? 형제들이 오매불망 기다린 사람은 어머니 연자 씨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표정이 왜 이래요? 아유,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아, 가요. 자. 어쩐지 한랭 기류가 심해 보이는 이들 부부. 아, 니들끼리 먹지 뭐 나까지 부르고 난리야. 두 분 헤어지셨어도 저희 이렇게 가끔 만나서 밥 먹어요. 네? 자식들 소마에 어쩔 수 없이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웃을 자리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 니들도 바쁠 텐데 얼른 먹고 가렴. 응? 그래. 이혼한 전처까지 찾아준 생일상이라니 이 가족 참 열린 마인드인가 봅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준비한 생신 선물이요. 역시 가족들 사이에서 분위기 띄우는 사람은 며느리 재은 씨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물이 민망해서일까요? 어째 가족들 분위기가 묘한데요? 경수 씨 표정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식사 후 차까지 마신 뒤에야 집을 나서는 아들 며느리. 네, 잘들 가렴.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경수 씨가 배웅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돌아서는 경수 씨를 전처 연자 씨가 잡아 세웁니다. 왜? 무슨 일인데? 행실 똑바로 해. 며느리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또 그 소리야? 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니까. 알겠어? 이혼한 부인에게서 살벌한 경고를 받는 경수 씨.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경수 씨가 웬일로 속옷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여기 거 맞죠? 왜?
물건 좀 바꿉시다. 남동생은 저쪽이. 이건 어제 며느리에게서 받은 선물인데요. 그런데 바꿀 물건은 아무래도 여성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자라도 생긴 걸까요? 그리고 3일 후 재은 씨가 시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누가 챙기겠어. 내가 챙겨야지. 그런데 저게 누구죠? 늦은 밤 웬 여인이 시아버지 경수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아버님, 저 반찬 싸가지고 지금 집 앞에 다 왔는. 약속이요? 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네. 하하, 이쯤 되면 삼척동자도 다 알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좌불안석인 큰아들 강철 씨. 자기 요즘 왜 그래? 아버님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한가요? 당신 혹시 그 아버님이랑 어머님 재결합 원하는 거면 꿈깨. 아버님 여자 있는 거 같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뭘 그렇게 또 깜짝 놀라고 그래? 좋은 여자 있으면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 아버지 집에 불쑥불쑥 찾아가고 그러지 마. 알겠어? 재은 씨는 도통 남편 강철 씨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침 강철 씨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 밤에 누군가 싶었더니 어머니 연자 씨였습니다. 예, 엄마.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간부까지 지낸 능력 있는 중년 남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혼자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씨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이혼한 전 아내와 아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그의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약속이 있어 급히 외출하는 경수 씨. 그런데 그가 출타기를 일찌감치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 아버지 없는 빈집에 침입하는 일이 처음은 아닌 듯한데요. 너는 거실부터 뒤져봐. 아버지를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뒤지는 아들들이라니 뭘 찾는 것일까요? 강철 씨, 뭘 보고 일이 사색이 된 걸까? 이게 웬 여자들 옷이랍니까? 경수 씨는 이 집에 혼자 사는 게 아닌 모양인데요. 진짜 내가 진짜 그것도 모자라 더욱 아들들을 민망하게 한 것은 바로 음란 잡지. 경수 씨는 가족들 몰래 은밀한 사생활을 즐겼던 것일까요?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자식들이라뇨.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 볼 광경을 경수 씨가 그만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뒤집어 놓고 또 해요, 또! 진짜 여자에 환장했어요! 가! 어머니와도 갈라선 마당에 왜 이토록 아버지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다음 날 오후 뭔가를 작심한 듯한 형제들. 그들이 기다린 사람은 바로 고급 술집에서 일하는 늘씬한 미녀였습니다. 살해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한테 홀딱 빠지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저희 인생이 걸렸거든요. 진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저희 진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여자에게 애걸복걸한 두 형제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우격다짐으로는 안 되는 아버지를 여자를 이용해 설득시킬 작전인가 봅니다. 경수 씨, 우리 경수 씨 어디 계시나? 샤워하시나?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 그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맨발로 뛰쳐나오는 그녀는 번개라도 맞은 얼굴입니다. 저기요. 야, 니들 다시 나한테 연락하면 죽을 줄 알아? 재수없어. 아무래도 두 형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시아버지 집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몸이 불덩인 시아버지 경수 씨를 데리고 나오는 재은 씨. 신철 씨도 연락을 받은 모양인지 사색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몸이 아버지 지금 독감이라서 위험하시다고요, 진짜. 네? 독감이요? 아니 그게 여기서 가세요. 여기서 가시라고요. 도련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형수를 보고 질색을 하는 신철 씨. 재은 씨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익숙한 듯 경수 씨 집안을 활보하고 있는 의문의 여인. 이 가족의 분란은 이 여인 때문이었을까요? 몸에 좋은데. 이 여인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모처럼 월차를 낸 남편과 데이트를 할 생각에 새 옷까지 장만한 재은 씨.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야, 오늘 이제 확실하지? 오늘 맞다니까. 진짜 아버지 빨리 가자. 시아버지에게 뭔가 큰일이 났음을 직감한 재은 씨.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썹이 휘날리게 법원 앞까지 쫓아간 두 형제. 아버지.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 저희 집에 가요. 네?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네, 아버지. 법원으로 가려는 아버지를 끝까지 막아서는 두 아들. 여보 왜 그래요? 저희 집에 가요. 여보, 여기 어떻게 왔어? 가자. 어서 가. 잠깐만.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는 재은 씨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두 형제가 동분서주하며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아버지의 비밀은 아버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수 씨.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아버님 정말 맞아요? 그때 경수 씨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듭니다. 난 이거 꼭 하고 말 거다. 진짜 돌아버리게, 진짜. 이거 지옥 같은 세월 어떻게 견뎠는데, 진짜. 여장을 한 아버지를 막는 아들과 법원을 가겠다는 아버지와의 전쟁. 그 기막힌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돈독했던 강철과 신철 형제. 변태래요 니네 아빠 변태래요. 우리 아빠 변태 아니야. 아니라고. 소리 안 가? 보기만 해봐. 소리 안 가? 언제부턴가 마을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두 아이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한 아빠는 사라지고 아빠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낯선 여자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내려앉은 것은 두 아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어? 나도 더 이상 못해.
마. 애들이 다 보고 있다고. 여보, 은지야. 만지지 마. 그렇게 부르지도 마. 연자야.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내 모습인걸. 제발 당신만이라도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이럴 거면 그냥 다 같이 죽자. 점점 여자가 돼가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심정을 누가 가늠이나 할까요? 야, 우리 아빠 아니지? 그렇지? 그래, 아니야. 아빠가 자신들을 놀려주기 위한 잠깐의 연극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형,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맞아. 아빠가 이런 목걸이도 하고 있었어. 그래? 그렇게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자였던 아빠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것을 이러면서? 너 진짜 너까지 왜 이래? 그렇게 남편과 아빠의 자리를 벗어버린 경수 씨 때문에 가족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경수 씨는 결혼 후 7년 만에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냈습니다. 낮엔 회사를 다니는 가장이었다가 밤이 되면 여자로 탈바꿈하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자신이 여자라고 믿는 그의 옆에는 남자친구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줄 테니 제발 아들을 맡아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씨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남편이 자식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짜 여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들이 성인이 되자 경수 씨는 완벽한 여자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 결혼할 여자 생긴 거 아시죠? 제발 땀만 먹지 마시고 아들 장가가게 좀 도와주세요. 예? 강철아, 이제 너희도 다 컸지 않니? 응? 이제 제갈 길 가자. 그러나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울타리가 강철 씨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진짜 꼭 잡고 싶은 여자예요. 아버지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제발. 아직까지 한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잠시 평범한 아버지로 돌아갔던 경수 씨는 며느리 재은 씨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 결혼식을 올린 지 몇 개월 후 안심하고 있던 강철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는 성별 정정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세모자는 그토록 경수 씨 주변을 맴돌며 경수 씨를 감시해왔던 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 있어도 니들 아빠 여자 되는 꼴은 내가 못 봐. 저도요. 아니 취직도 못한 아들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냐고요. 제가 장인어른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요. 저같지 말면 저 이혼감이에요. 아버지가 여자가 되면 자신들이 당할 피해도 무시할 수 없었겠지요. 혹시 사라졌던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여자까지 사서 경수 씨를 유혹하도록 했지만 샤워하시나? 이미 경수 씨는 아들들 몰래 성전환 수술까지 마친 상태였고 그 신체를 보게 된 여자가 경악하고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남자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극도로 불안에 떨게 됐고 여성 호르몬제 과다 복용으로 병이 난 경수 씨를
재은 씨가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둘째 아들 신철은 그토록 정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님 몸이 아버지 지금 독감이라서 위험하시다고요, 진짜. 형수가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아버지 몸 이상하고 형수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경수 씨의 결심을 돌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겐 이미 미래를 약속한 동반자까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계속 가족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헤어지자.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안 그래도 조만간 법원에 갈 거야. 내 가서 성별 정정 신고할 거야. 그럼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있어. 부탁이야, 제발. 결국 아버지가 오랫동안 망설이던 성별 정정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것을 듣게 된 두 아들은 그렇게 해서 법원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순 없어요. 손주 태어나면요. 손주 태어나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이기적인 인간들아, 그만들 좀 하지. 내가 언제까지 이들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 애비가 아니다. 난 여자라고. 결국 경수 씨는 그토록 원하던 삶을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까지 마치고 또 남자친구까지 생겼던 아버지 씨는 2번이나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씨의 신청을 기각하게 됐는데요. 어머니와 전처 그리고 자식들까지 모두가 반대하는 데다가 또 씨로 인해 자식들이 받아온 정신적인 고통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삶은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요? 자식이 성인이 됐다고 해도 성장 과정에서 자식이 당한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크다. 전처와 자식들이 모두 반대하기에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다. 인생의 두 가지 비극은 하나는 가슴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도 그게 어쩌면 행복의 전부도 끝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